자, 여러분들 OS 7차시 추가 이론에 대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를 더 풀어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자, 함수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바로 fx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고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라는 나머지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함수 f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고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할 수 있어요? f1은 4라는 값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주신 똑같은 함수 fx를 이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를 rx라고 하면 3차식이 2차식 1차식이 합이 결합이니까 3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2차식으로 표현되는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이 상황을 그대로 써주면 x제곱 플러스 1 x 빼기 1이라는 식으로 나누면 이 3차식으로 나누면 또 다른 뭐 q 다시 x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 rx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rx는 어떻게 표현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함수 fx를 뭘로 나눈다? x 우리가 뭘 알고 있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식으로 나누면 각각의 이 두 개의 항이라고 생각했을 때 각 항의 항을 우리가 다 나누어 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나머지가 0이에요. 왜냐하면 x제곱 플러스 1을 하나의 인수로 하잖아요. 어떤 다항식의 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인 상황이고, 그러면 어디를 나눌 때 이 나머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나눌 때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돼?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x제곱 플러스 1을 나누면 1로 나누면 x 플러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와야 될 나머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눗셈을 했을 때 나머지가.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식을 세우면은 자, 우리가 rx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나누면 뭘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어떤 몫이 존재할 건데 모르지 않죠?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뭐여야 돼요? 2차의 개수 a가 돼야 되겠죠. a가 되고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x 플러스 1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분배해서 ax제곱 플러스 1차항은 얘가 x가 그대로 되고 상수항은 얘가 만나서 a, 그 다음에 상수항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거다가 되는 거죠. 즉 다시 정리하면 2차항의 개수는 a로 같으니까 무시하고 1차항의 개수는 b는 얼마다? b는 여기서 보니까 땡큐네요. 1이네요. 그 다음 상수항 c는 뭐가 돼? a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b는 1이고 c는 a 플러스 1인데 그러면 이걸로 a와 c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 써먹었던 거 f1은 4라는 것을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f1은 이 식에다가 대입해야 되겠네.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1을 대입할게요. 얘는 fx였으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잖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어디 부분을 넣어야 되냐면 이걸 그대로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요. 이 식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넣으면 다시 쓸게요. f1은 이 부분이 다 없어지고 111이니까 지울 필요가 없었네.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그게 얼마다? 4다라는 거고 b는 1로서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a 플러스 c는 3이라는 것까지 얻었죠. 그럼 요거 가지고 놀면은 얘는 얼마니? 얘는 다시 쓰면 a 빼기 c는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하자. 그러면 두 항을 다 더하면 2a는 2, 따라서 a는 1이 되고 a가 1이면 c는 2가 되네요. 따라서 나머지 rx는
x제곱 x 플러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심심치 않게 사설 문제집에 보면 나와요. x 빼기 알파에 대한 내림차순. 그러니까 x 세제곱 x제곱 x가 아니고 x 빼기 1의 세제곱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예요. 이거를 원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면 이 3차식 전개하고 2차식 전개하고 1차식 전개해서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한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각각의 3차항은 3차항끼리, 2차항은 2차항끼리, 1차항은 1차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개수 비교를 해서 ABCD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답이 당연히 나와요. 근데 이런 특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면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를 구조화 시켜 볼게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는 D를 제외하고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인수가 뭐예요? x 빼기 1이죠. 그럼 얘를 두고 다 묶어낼 거야. 얘를 두고 다 묶어낼 거예요. 좀 크게 쓸 거예요. 선생님 큰 그림을 그릴게요. 그럼 여기가 얘가 p제수고, 얘는 제수고,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요거 되겠죠? qx. 그럼 나머지가 d인 상황인 거죠. 여기에 이 부분들을 그대로 다 써줄 건데 x 빼기를 뽑아내는 형태로. 그럼 뭐예요? 그게 qx로 ax 빼기 1의 제곱, 얘는 bx 빼기 1 플러스 c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네모 박스를 선생님이 한 부분에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보면은 우리가 바깥에 c가 있으면서 또 뭘로 묶어낼 수가 있냐면 x 빼기 1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x 빼기 1 한 번 더 묶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을 또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q 다시 x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q 다시 x는 여기서 c를 남겨놓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항의 공통인수 x 빼기 1을 또 묶어준 거니까 a, 이제 이건 여기다 써도 되겠네요. ax 빼기 1의 제곱 1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됩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 요 놈에서 또 한 번 더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이 3차식을, 이 좌변에 있는 3차식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d가 되는 거죠. 그럼 나눈 결과 그 몫에 대해서 또 한 번 x 빼기 1로 나누면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또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 결과의 몫에다가 또 x 빼기 1로 나누면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또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 나머지 1이라고 하면 1이면 얘는 나머지 2가 되는 거예요. 나누는 수는 x 빼기 1, x 빼기 1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나눈 거, 그 몫을 또 x 빼기 1로 나눌 때 두 번째 나머지, 다시 그 몫을 또 x 빼기 1로 나눌 때 얘가 세 번째 나머지가 되는 거죠. 나머지 3이 되죠. 그리고 이 a는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주어진 식 3 조립제법을 3번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차항의 개수는 3이잖아요. 2차항의 개수는 없으니까 0,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1, 상수항은 2라고 하면 처음에 x 빼기 1로 나누니까 여기 1 와야 되죠. 그러면 내리고 3 곱해서 올리고 3 더해서 내리고 3 곱해서 올리고 3 더해서 내리면 2 곱해서 올리면 2 더해서 내리면 4잖아요. 얘가 첫 번째 나머지 d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몫이잖아요. 이 몫을 또 한 번 더 뭐 하는 거야? x 빼기 1로, 이 x 빼기 1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와 있던 거예요?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인데 이걸 한 번 더 이걸로 또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1이 온 거죠. 내리면 3, 곱해서 올리면 3, 더해서 내리면 6, 곱해서 올리면 6, 더해서 내리면 8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나머지 c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안에 있는 식이 뭐예요? 요 안에 있는 식이 바로 이거죠. 이 몫이죠. 3x 플러스 6이라는 두 번째 몫인 거죠. 얘를 Q-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또 한 번 더 뭐 하는 거야? 1로서 조립제법을 하는 거죠. 그럼 3이 내려오고 곱해서 올리니까 3이고 더해서 내리니까 9가 되겠네요. 이 9가 바로 뭐예요? 세 번째 나머지 B. 그러면 이 3은 목 A가 되는 거죠.
목 A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A는 3, B는 9, C는 8, D는 4가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을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좀 쉬었다가 인수분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